지난 24년간 라디오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태 악화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또한 미주 가톨릭 뉴스 등을 제작해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가톨릭 신자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후코이단이 몸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항염증, 항암, 항바이러스까지. 후코이단의 생명은 황산기에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전남 완도의 미역과 다시마 추출 안티부이 후간 후코이단을 소개해드립니다. 황산기 함량 세계 최고, 후코이단은 듬뿍 들었고요. 교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 훈련팀이 믿고 추천합니다. KTX 고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 전화 포함 발신 통화 100분 등의 KTX 서비스가 개통되어 우리 비행기의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10. KTS activation complete. KTS Korea Travel Sim. KTS Korea Travel Sim. 저희 제품은 FDA 인증을 받은 피부용, 인체용 살균 티슈, 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성분을 지닌 티슈입니다. 탄성 부직포로서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과 동시에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접착률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킨 그러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Want it clean? No problem clean. NP clean. 계속해서 2020년 대림 제2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교황청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임 추기경 13명에 대한 공식 임명식을 코로나19 사태로 간소하게 치러냈습니다. 지난달 28일 교황은 이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추기경 회의를 열고 신임 추기경들을 임명하며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를 경계하고 세속에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행사에 참석한 신임 추기경들에게 추기경 반지와 비레따라고 불리는 빨간 사각모를 수여했는데요. 추기경은 가톨릭교회 교계 제도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성직자인데요.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은 차기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콘클라베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은 이번 추기경 회의의 모습 또한 바꿔놓았습니다. 추기경들의 회의는 약 45분 동안 짧게 치러졌고 추기경 한 명당 축하 사절도 10명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추기경들은 교황이 관저로 쓰는 외부인 숙소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약 열흘 동안 격리 기간을 가지는데요. 신임 추기경 가운데 필리핀과 브루나이 출신 2명은 자국 정부의 여행 제한으로 바티칸에 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교황은 그동안 해온 관례대로 추기경 회의를 마친 뒤 신임 추기경들과 함께 바티칸 내 수녀원에 거주하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임명된 추기경 13명 가운데 교황 선출 투표권을 가진 이는 모두 9명으로 그 출신국은 이탈리아와 르완다, 미국과 필리핀, 칠레와 브루나이, 그리고 멕시코 등입니다. 한편 이번에 르완다와 브루나이에서 사상 최초로 추기경이 임명됨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기간 첫 추기경 배출 국가는 모두 18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 또한 이번 행사에 참석해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레타를 받았는데요. 그는 추기경으로 임명되면서 첫마디 바로 인종 간의 화해가 절실하다고 전하며 현 미국 내 인종 갈등에 따른 분열을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추기경이 된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 DC 대주교는 축하해준 친구와 동료들이 이젠 미국에서 흑인 추기경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가톨릭계 신자들이 전체 교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고리 대주교는 교황에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현재 인종 간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이후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번지던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한 가톨릭 성당을 찾아 성경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자 종교시설이 정치적 의견 발표를 위한 자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그레고리 추기경이 케네디 대통령 이후 첫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되는 조 바이든 당선인과 호흡을 맞추는 게 과제라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한 주요 가톨릭 단체들은 미국에서 첫 흑인 추기경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교황이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인종차별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보다 종교 활동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 보수 성향으로 기운 연방대법원의 판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공화당이 다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연방 상원과 함께 연방 대법원이 앞으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정책 뒤집기 시도에 결정적 변수로 등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뉴욕주의 방역 강화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올가을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했습니다. 위험 지역 즉 레드존은 10명, 더 위험한 지역 오렌지존은 25명까지 모일 수 있겠는데요.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에서 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로 종교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간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그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을 두고 연방대법관 9명의 의견은 5대4로 갈렸습니다. 바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6명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두가 종교 활동의 자유에 더 무게를 둔 것입니다. 과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사망한 대법관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4대5로 종교계의 소송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럿 대법관이 후임으로 들어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무너졌고 판결 또한 뒤집어졌다고 CNN 등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교회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와인샵이나 자전거 가게는 가고 있다며 다수의 의견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팬데믹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건당국이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계 주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LA타임스 편집자에게 보내왔다며 이를 LA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개인의 양심과 권리를 지지하는 미국의 가톨릭 신자로서 미 가톨릭 주교회의 USCCB가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편지를 작성한 워싱턴 주거주 제이미 맨슨 씨는 USCCB가 조 바이든 후보를 두고 충실한 신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맨슨 씨는 가톨릭 신자들이 투표를 할 때 스스로 도덕적 결정을 내리며 주교들의 권고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바이든 당선자처럼 양심에 귀를 기울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벨리 빌리지에서 편지를 보낸 조엘 에티 씨 또한 USCCB와 반대되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에티 씨는 가톨릭 주교들이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반겼으나 지금은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수용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낙태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도덕적이고 입법적인 태보일 것이지만 선거의 청렴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약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마스 웬스키 마이애미 대주교는 가톨릭계의 자연규칙에 대한 이해가 종교인과 세속주의자들 사이 사회적 분열을 다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전해 이목이 모였습니다. 마이애미 교구의 웬스키 대주교는 세속주의자들은 진리가 사물의 본질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급진적인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남성과 여성이 자기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이며 진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또한 사물의 실체 역시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분노를 보게 된다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연대와 같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는 인종차별과 또 증가하는 불평등과 같은 사회 불안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대교구가 지난 11월 23일 모든 사람들에게 컴퓨터와 핸드폰을 통해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해 관심이 모였습니다. 시스터 호프라 불리는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첨단 기술 기업 x2ai.com이 전문 심리학자 및 상담사와 협업해 설계한 인공지능 가톨릭 챗봇입니다. 시스터 호프 챗봇은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기도와 성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478-999-1080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시스터 호프를 입력한 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명이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며 환자 건강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물론 우울증, 불안감, 그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베테랑 등 사적인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AI 챗봇이 이상적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2020 대림 피정 특강 안내해드립니다.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림 2주일간에는 성청화성 바오로성당 박비호 주임 신부님의 특강 묵주기도로 맞들이는 영성생활 특강이 이어집니다. 준비하는데 한 20년 걸렸나? 이어서 대림 3주일에는 테메큘라 꽃동네 신용문 야고보 신부님의 대림 특강 기다리는 마음 행복하여라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그리고 사람이 되신 말씀 참빛이 세상에 왔다 편이 이어집니다. 사실은 많이 외로우신가요? 고독과 외로움 다르다. 바로 이곳 KCBC 미주카톨릭 영상방송에서 송출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미주족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이처럼 미주카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전역 공중파와 지상파 또 IPTV인 티보 그리고 온디맨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대림 제2주일 미주카톨릭 영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